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. 오늘 오후도 상당히 덥네요.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. 한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가을이 와야 하는데 다시 무더위가 또 오는 것 같았습니다. 여름이 거꾸로 온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하루입니다. 주가도 그렇게 썩 마음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하여튼 오늘은 조금 짜증 나겠습니다. 짜증 나겠고, 하여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. 현재 보니까 국내외 그 증시가 이제 박스권 내 이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, 현재 수익에 목마른 우리 개미들,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요. 답답함을 호소하더라. 특히 주변에서 이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이제 들릴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.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. 이럴 때일수록 그 외부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요. 주가는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.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는 그런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, 여러분. 돈을 벌어야지.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에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. 결국은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. 긴 안목이 아니야. 아주 뭐 초단타적인, 초단기로 보는 것 같아요. 초단기로. 빨리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와야겠다. 투기 완전 마인드죠. 우리가 보면은 그 주식 게시판에 보세요. 온라인에. 재밌어요, 보면은. 우리 아빠 증권맨 출신인데, 주식 투자를 아주 웃기게 하더라. 뭐 그런 제목의 글도 있더라고요.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. 아빠가 자기 돈 5억 원을 다 박아 넣었는데, 당시 평균 단가가 2,500원이었다. 평균 단가가 2,500원이었다. 근데 이후로 좀 떨어져서 한 1,800에서 한 2,000원 선에서 반복을 하던데, 절대로 손절을 안 하고 1년 동안 차트 확인하면서 무조건 들고 있었다. 무조건 들고 있었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어서 은퇴하고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장 열릴 때, 이 주식 호가창만 폰에 띄워졌다. 그리고 이제서야 호재나고 상한가 가니까 그저께 다 팔았는데 1년 기다려가지고 2억 8천만 원 먹었다. 그러니 합니다. 2억 8천만 원. 그래도 선방했네. 1년 기다려가지고 2억 8천 벌었으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이걸 보면서 저런 또 깡이 있어야 투자하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. 깡이 있어야 한다. 여러분들 깡이 있나요? 깡이 있어야 한다. 1년 동안 안 팔았는데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게 얼마나 야수의 심장인지 알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상당히 힘들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장기 투자 오래 갖고 있는 데 쉬운 게 아닙니다. 6일 코스피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보합세를 보여가지고 2,580선에서 맴돌았어요. 맴돌았습니다. 오전에 9시 보니까 코스피가 한 1.79포인트 하락해서 580.39 정도 될 것 같죠. 코스닥이지, 뭐야, 이건. 2580이죠. 2580.39. 지수는 전장보다 4.77포인트 내려서 2577.41에 개장을 해가지고, 이제 보합세를 지속을 하는 거죠.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9억, 기관애들이 한 598억 정도로 이제 순매도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개인들은 한 617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. 617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. 지난 5일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제 감산을 지속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86.69달러에 마감하는 등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합니다. 고공행진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키웁니다. 이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하고 S&P 500 지수가 동반 하락을 해요. 다만 테슬라가 4% 이상 정도 오르고 메타와 퀄컴도 보니까 메타, 퀄컴도
1% 넘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0.08% 정도 하락에 이제 그쳤어요. 그쳤고요. 국내 증시도 국제유가 상승 부담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죠. 이렇게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만큼 업종이나 테마 내 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우려에도요. 중국 내 8월 인도량 증가 소식으로 급등했다는 점은 국내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 그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뭔가 호전시킬 것이다. 그렇게 설명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듯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볼 때는 깡따구가 있어야 돼. 깡따구. 이 답답함, 이 주가 박스권에서의 답답함. 삼성도 그렇고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우량한 종목들은 좀 지겹습니다. 지겹고 막 짜증나고 막 괴롭기도 합니다. 이게 주가가 막 이게 또 빠지면은 막 굉장히 겁을 내요. 겁을 내 가지고 야 이거 빨리 도망가야겠다.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.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. 도저히 안 되다 보면 손절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종목이나 그 기업을 모르고 투자해요. 모르고 이 제대로 모르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.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는 거야. 확신이 없잖아요.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? 못 버팁니다. 모든 게 다 그래. 투자뿐인 것 같아.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거래 간에 거래 상업적인 거래도 마찬가지예요. 상대방을 못 믿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? 투자는 말할 것도 없죠. 주식 투자는.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그 검토가 있어야죠. 분석, 공부가 필요합니다.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냥 충분히 가는 거예요. 따라갑니다. 따라가는 거예요.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,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갑니다.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내성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합니다.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, 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렇게 가죠.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엄청 지겨워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미치려고 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죠. 또 두 번째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 절대로 B2 하면 안 돼요. B2. 이 B2 하면 안 됩니다. 이 B2를 많이 하니까 결국은 못 버티는 거야. B2. 갑자기 이제 반대 매매 나오기도 하죠. 절대 B2 하지 마세요. 빚내가지고 하지 마시고, 그 레버리지에 쓰지 마세요. 레버리지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, 긴급한 자금을 가지고 쓰지 마라. 긴급한 자금. 내가 당장 뭐 한 달 후에 뭐 두 달 후에 써야 할 돈이 있어요.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잘못하다가는 뭐 두 달이 뭐야, 세 달, 네 달 가도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대비해서 긴급 자금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다. 알겠죠?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염두에 두면은 크게 문제할 거 없어요. 그냥 가면 되지. 뭐가 문제야. 하여튼 차례상 이야기 잘 명심해 두고 투자의 원칙, 여러분의 투자의 철칙을 꼭 만들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